정은님께서 진행해 주시고 페이지 넘기는 거는 제가 눈치껏 넘기도록 하겠지만 혹시 네. 네,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턴트 널프를 발표하게 될 박정은이라고 합니다. 사실 인스턴트 널프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저도 그랬었는데 사실 진짜 이름은 인스턴트 NGP더라고요. 그리고 널프에 국한된 게 아니라 널프랑 비슷하게 생긴 3D 리컨스트럭션 모델들의 인코딩 기법을 하나로 묶어주는 어떤 그런 논문이었고, 그래서 얘는 인스턴트 NGP라는 이름으로 나온 어떤 논문이고요. 인스턴트 뉴럴 그래픽스 프리미티브스 위더 멀티 레졸루션 해시 인코딩이 풀네임입니다. 넘겨주시. 네. 그 제목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이름에 NGP 중에서 NGP의 의미가 Neural Graphics Primitives.라는 뜻인데, 이게 뭔지 가장 먼저 인트로 전에 이미 피규어 하나를 그림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가 뭔지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너프라던가 3D 리컨스트럭션 분야가 아예 처음이어서 이게 뭔지 몰랐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래픽 프리미티브스라는 게 뭐냐면 어떤 3D든 2D든 어떤 그림이나 이런 구 아니면 원기둥 이런 그림을 만드는 기본적인 요소를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메쉬라던가 포인트, 라인 여기 보이시는 모든 게 다 그래픽 프리미티브스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뉴럴 그래픽 프리미티브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금 동원님이 리캡해 주신 것처럼 널프 같은 경우에는 MLP를 이 그래픽 프리미티브스로 이용을 해서 널프만의 그래픽 프리미티브스를 뉴럴 네트워크인 MLP로 만들어내는데, 그 과정 기존의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의 컴퓨터 그래픽이나 비전 분야에서의 그래픽 프리미티브스가 아니라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런 어떤 그림을 만드는 요소를 사용하는 논문들이 저희가 아는 널프 말고 어떤 분야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요. 오른쪽에 글을 보시면 기가픽셀이라는 게 있고, 뉴럴 사인드 디스턴스 펑션이라는 것도 있고, 뉴럴 레디언스 캐싱, 그리고 저희가 아는 널프가 있는데요. 각각 뭔지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기가픽셀 같은 경우에는 느낌이 슈퍼 레졸루션이랑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다음 장에도 나올 거고, SDF 같은 경우에는 널프랑 비슷하게 어떤 3D 리컨을 해주는 3D 코어디네이트를 설페이스에 나타내주는 그런 거고, NR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아마 HDR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널프는 방금 동원님이 리캡도 해주셨던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널프고요. 그래서 이 인스턴트 NGP에서 결국에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저 총 4개의 분야에서는 그래픽 프리미티브스를 선이나 포인트로 이렇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뉴럴 그래픽 프리미티브스로 어떤 인코딩을 사용해서 결국에 3D 리컨스트럭션이나 어떤 그 태스크에 맞는 일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서의 생기는 문제가 기가픽셀 이미지 분야의 인코딩 방법은 거기서만 쓰고, 약간
뭐 널프의 인코딩 방법은 또 널프에서만 사용하고 이렇게 약간 태스크 스페시픽한 문제가 있었어서 그 성공적인 총 4가지의 방법의 태스크에 각각에 알맞는이 아니라 전부에 써볼 수 있는 어떤 인코딩 기법을 태스크에 국한되지 않고 휴리스틱한 과정도 동반하지 않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해싱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 그 해싱 기법 때문에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나와서, 사실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보다는 사실 이 4가지 유명한 방법을 위해서 인코딩 방법을 만들다 보니까 그게 속도까지 빨라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논문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네, 다음 장 부탁드려요. 혹시 정현님 직접 가능하신 상태이신가요? 제가 메시지를 늦게 확인해서. 근데 나갔다 와야 돼가지고 그냥 네, 놔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방금 말씀드렸던 4가지 방법에 대한 짧은 예시 같은 건데, 뉴럴 기가픽셀 이미지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슈퍼 레졸루션처럼 그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잘 픽셀 단위로 리컨스트럭션을 해서, 지금은 좀 작아서 안 보이기는 하지만 논문에 있는 이미지를 직접 보시면 이 이미지 이 눈이나 입술이 실제로는 약간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일을 하고, 뉴럴 SDF 같은 경우에는 3D 쉐입, 3D 리컨을 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것도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픽셀 좌표가 주어지면 이제 뭐 해당 위치에서 이미지 색상을 반환하는 게 결국에 주 목적이고, 3D 리컨스트럭션을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널프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뷰에서 보는 새로운 씬을 리컨스트럭트 하는 게 최종 목표인 어떤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 이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챗에 올렸는데, 나중에 한번 이 태스크가 확실하게 뭔지 보여주는 GIF가 있어서 그거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챗에 남겨드렸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인스턴트 NGP가 그래서 뭘 하고 싶은지를 조금씩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널프 기준으로 조금 얘기를 드릴 것 같은데요. 널프에서는 이제 프리퀀시 인코딩 방법으로 그 사인 코사인 관련 사용하는 그 프리퀀시 인코딩 방법으로 그 좌표를 약간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인풋의 차원을 늘려서 더 자세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해왔던 그런 인코딩 방법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나머지 3개의 모델들도 각각의 인코딩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태스크 스페시픽하다는 게 문제였고, 그거를 해결을 하고자 하고, 그런데 거기서 생기는 또 다른 문제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큰 기법들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서, 이거를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작은 방법을 제안을 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에 한 번에 적용도 할 수 있고 속도도 빨라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방법 이름이 멀티 레졸루션 해시 인코딩이라는 방법이고, 여기서 나오는 해시는 저희가 아는 그 해시와 같은 그 해시, 여기 아래에 제가 사진을 놓은 그 해시랑 같습니다. 네.
논문에서 살짝 언급을 하는데 이제 저희는 프리퀀시 인코딩 방법을 널프에서 봤고 트랜스포머에서 봤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있는데 사실 또 다른 인코딩 방법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하나가 파라메터릭 인코딩이라는 방법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MLP로 사실 인코딩을 하면 이 아래 사진처럼 모든 노드들이 연결돼서 이제 모든 웨이트를 업데이트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파라메트릭 인코딩은 최근에 요 논문이 나온 당시에 최근에 소타에서 많이 됐던 인코딩 방법이라고 하고 이게 어떤 거냐면 이 MLP처럼 모든 웨이트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그리드라던가 트리라던가 이런 특별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사용을 해서 이제 여기서 논문에서 예시로 건 게 뭐냐면 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리드가 있는데 이 그리드 중에서 이 그리드를 인풋을 이 그리드에 넣게 되면은 MLP에 넣는 게 아니라 그리드에 넣게 되면 얘의 웨이트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요 001부터 111까지 총 8개의 포인트만 업데이트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웨이트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고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 인코딩 방법이어서 이 당시에 소타에서 많이 해왔던 그런 인코딩 방법인데 여기서 이 방법과 그 다음 거에서 설명드릴 방법의 장점을 합친 게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그 해시 인코딩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는 이제 파라메트릭 인코딩이라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스팔스 파라메트릭 인코딩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파라메트릭 인코딩에서도 약간의 문제가 뭐냐면 사실 그 인코딩 MLP는 이미 정해진 개수의 노드들만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사실 그 그리드나 트리나 이제 꼭지점을 많은 걸 사용하게 되면 사실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는 괜찮지만 뭐 메모리가 이제 MLP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스파스하게 만약에 특정 어떤 태스크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으면 그 모든 꼭지점에 대해서가 아니라 스파스하게 스파스 그리드라는 걸 사용해서 덴스하지 않은 어떤 그리드의 종류 같은데 이걸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약간 사람이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멀티 레졸루션 해시 인코딩이라는 방법을 위 두 개의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도 줄이고 스파스한 방법을 사용해서 그 어떤 거기에 쓰이는 웨이스트를 조금 줄이는 방법을 제안을 했는데 그 아래 사진을 잠깐 보시면 프리퀀시라는 거는 이제 프리퀀시 인코딩 너프가 사용하는 바닐라 너프가 사용하는 그 인코딩을 말하고 노인코딩은 인코딩이 없는 버전인데 노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뭉개진 그런 디테일을 볼 수 있고 이제 해시 테이블이라고 해서 이 F에 있는 거는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그 방법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덴스 그리드는 아까 파라메터릭 인코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여기 411K 플러스 0 쪽에 써 있는 게 파라미터 개수라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확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그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걸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파라미터 개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네, PSNR도 같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멀티 레졸루션 해시 인코딩이라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일단 처음부터 보지 않고 뒤에를 먼저 살짝 보고 앞으로 갈 건데요. 일단 5번에 뉴럴 네트워크라고 써 있는 부분을 먼저 볼 건데, 그 뉴럴넷에 들어가는 인코딩을 만드는 방법이 1, 2, 3, 4번이고, 그 뉴럴넷에 들어가는 애는 여기 이 m이라는 애가 뉴럴넷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y가 들어가고 학습되는 파라미터는 이게 파인가요? 이 파이가 웨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써놓은 것처럼 뉴럴 네트워크 인풋은 y, 학습되는 것은 요 뭐 이 기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 이 y라는 인풋이 어떤 인코딩된 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y는 인코딩 함수 안에 x가 들어가고, 이 세타인 경우는 이제 또 어떤 학습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인코딩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인코딩 과정에서 학습되는 파라미터이고, 그래서 총 학습되는 파라미터는 요 뉴럴 네트워크 내부에 있는 거랑 인코딩 파라미터 세타 요 두 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제는 앞에서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 색깔 있는 부분이 각각의 설명인데, 일단 1번부터 노란색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하는 게 그 아까 파라메터리 인코딩과 스파스한 거를 합친다고 했는데, 파라메터리 인코딩 방법에 그리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NL 레졸루션을 갖는 D 차원의 그리드를 정의한다고 써놨는데요. 이 NL 레졸루션이라는 거는, 만약에 이게 16 레졸루션이면 여기 위에 그림 1번에서 보이듯이 지금 1 나누기 n 0, 1 나누기 n 1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 16 레졸루션이면 이거 가로 세로를 16개로 나누는 거고, 500 레졸루션이면 이게 500개로 되는 거라서, 이 숫자가 클수록 요 조그만 이 분홍색은 숫자가 큰, 이 레졸루션이 큰 애라고 볼 수 있고, 이 하늘색은 작은 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리드 하나를 1레벨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까 D 차원의 그리드를 정의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저희에게 2D로 보이는데, 기가픽셀처럼 슈퍼 레졸루션 느낌의 그런 리컨스트럭션은 2D이기 때문에 이 2차원 그리드를, 평면 그리드를 사용하고, 널프 같은 경우에는 3D 그리드를 사용한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지금 이거는 그림을 보기 쉽게 2D로 그려 놓은 거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아까 그 꼭지점 보여드렸을 때 봤던 그, 사실은 3D 그리드가 그려져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록색 부분을 보면 T 개수만큼의 F 차원을 가진 어떤, 이게 결국에는 해시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여기에 각각의 여기 보시면은 숫자가 써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숫자를 알맞는 곳에다가 이제 코너에 인다이스를 저장을 해 놓는 건데,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또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알맞는 자리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 그 후에 이거를 이제 2036 이라든가 0417 이라든가 그 코너를 알맞는 자리에 넣어 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 분홍 네모에서 하는 게 뭐냐면 이 들어간 그 인다이스들을 인터폴레이션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개의 점으로 이렇게 뽑는다고 해요. 그래서 뽑은 그 벡터를 딱히 뭔가 하지 않고 그냥 콩캣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콩캣을 하면은 그 분홍색에서 나오는 y 값이 있고 파랑색에서 나오는 y 값이 있는데 그 뒤에 분홍 파랑이 아니라 초록이 하나 붙게 되는데요. 이 초록에 대해서 얘기도 조금 나왔었는데 이 초록색 벡터는 나중에 붙는 거고 그게 뭐냐면 이제 auxiliary input이라고 해서 어떤 부가적인 입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널프 같은 경우나 여기 뷰 다이렉션이나 텍스처가 될 수 있다는 거는 SDF의 예시이고 널프 같은 경우에는 그 널프의 뷰를 그 자리에다가 넣어 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 초록색 자리에 넣어 주면은 된다고 하고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사실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줄여야 된다는 거는 알지만 뭔가 이 벡터의 T 사이즈만큼 이걸 늘려주는데 T 사이즈를 쪼끔 늘리면 학습이 더 잘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논문에서 얘기하기를 이 T가 증가할수록 메모리는 늘어도 성능이 그 리니어하게 늘지는 않아서 이 T를 잘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이 논문에서도 자기들이 쓴 그 T 값을 실제로 써 놨는데 그거랑 뭐 실제로 사용하게 된다면 비슷하게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네, 근데 다음 장 부탁드려요. 짧은 네네. 질문인데 그러면 이 멀티 레졸루션 해싱 인코딩이라는 컨셉이 널프 말고 그 앞에 소개해 주신 4 가지 태스크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게 만든 그런 인코딩 방법이라고 해요. 성능이 그만큼 나올 수 있게. 그러면은 만약에 네. 널프를 예로 들면은 기존 널프는 XYZ 좌표가 있을 때 걔를 포지셔널 인코딩 거치면은 뭐 디멘션이 뻥튀기 된 게 인코딩이었다면 여기서는 아까 말씀 주신 그 스파스 그리드로 먼저 보내는 게 첫 번째 스텝인가요? XYZ가 네네. 들었을 때? 그러면 거기서 네 다시 맞습니다. 그 인터폴레이션으로 하나의 포인트로 다시 줄여내고 그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같은 어떤 다시 Y에 대해서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네네. 이건 널프의 경우는 입체 데이터다 보니까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데 다른 태스크로 가져갈 경우는 다른 과정이 동반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다른 가정을 제가 완벽하게 알지는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 대부분의 방법이 원래 그 있는 방법대로 사용을 했어서 설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근데 음. 특별한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헷갈렸던 건 2D였으면 어떻게 될까였던 것 같은데 2D면 그냥 2D 그리드를 생각해서 처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네 맞습니다. 그 태스크에 따라서 그리드가 2D인지 3D인지 달라져 가지고 여기 보시면 기가픽셀 같은 경우에는 2D to RGB 매핑이 최종 목적인데 그 2D로 그리드가 그려집니다. 사용됩니다. 근데 초기에 설명을 들었을 때 제가 이게 그 앞에 4 가지 방법을 통합한 인코딩 방법으로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잘못 들은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처음에 좀 들었을 때 인코딩 과정이 태스크마다 다 다른 이유는 태스크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각 태스크에 필요한 인코딩 과정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이 인코딩 방식
이 기존 것들을 다 통합해서 더 낫다라고 봐도 괜찮은 건가요?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인코딩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이 정보를 최대한 압축시킨 거를 이제 보내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중요한데 그동안 뭔가 다 인코딩이 달랐던 불편함을 다 커버하는 어떤 인코딩 방법을 소개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막 생각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해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의 코너가 이제 이렇게 해시 테이블에 들어가는데, 해시 테이블이 사실 예쁘게 들어가서 깔끔하면 좋겠지만, 사실 해시 테이블이 T라는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콜리전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핸들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이 해시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여기서 만들어진 거는 아니고 2003년도에 발표된 어떤 논문, 스페셜 해시 펑션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그 핸들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로우 레졸루션이랑 하이 레졸루션인 경우를 나눴는데, 위에 분홍색, 여기 보시면은 이제 꼭지점의 개수가 t보다 작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16 by 16의 이미지 그리드가 있을 때는 이제 16으로 쪼개면은 꽤나 큰 네모가 생길 거고, 만약에 256짜리로 나눠서 하면 굉장히 작은 어떤 그리들이 2D 그리드들이 생길 텐데, 작은 그리드들이 많으면은 이게 콜리전이 일어날 거고, 이 t만큼 개수가 맞으면은, 꼭지점의 개수가 더 적으면 1대1 매핑이 가능하겠죠. 여기 이미지에서는 사실 이렇게 2, 3, 5, 6 이렇게 비어 있는 칸이 있어서 콜리전이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만약에 그 꼭지점의 개수가 여기 이 해시 테이블이 감당할 수 있는 개수보다 훨씬 커진다면 해시 콜리전이 발생하고, 여기서 이걸 발생했을 때 콜리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래에 있는 해시 펑션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파이 값은 사실 정해진 게 아니라서, 여기서 이 논문에서 아예 픽스된 값으로 0파이 0번, 뭐 파이 1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 값을 대입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특별한 사실 널프 같은 경우나 아까 질문 주셨던 대로 그 인코딩 값을 만들고 그 뒤에 학습 방법은 거의 다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내용에서는 거의 인코딩 내용밖에 없었고, 이제 익스페리먼트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각각의 인코딩 기법들과 이제 각각의 뭐 태스크들을 계속 비교를 하는데, 보시면 여기에 뭐 프리퀀시라던가 자기들 방법인 해시 방법이라던가 이렇게 비교를 해놓는데, 프리퀀시에 비해서 확실히 뭔가 뭉개진 게 없는 거를 계속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다음 장 혹시. 요거는 이제 그 아까 시간도 이제 해시 테이블을 사용했기 때문에 계산 시간이 줄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인스턴트 널프가 굉장히 학습이 빠르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걸 보여주는 표인데, 여기 보시면은 약간 노란색이 금이고 약간 회색이 은이고
저 갈색이 동으로 해서 금은동을 자기가 1, 2, 3 순위를 표시를 해 놓은 거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대부분의 해시가 결과가 은이나 금운동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 이 테이블을 보여주면서 학습이 꽤나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발표 준비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우리 그 아까 GIF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네. 그 제가 챗에다가 올렸는데 혹시 찰나님 눌러주시면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첫 번째 GIF를 보시면 되는데 각각의 태스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잘 나타낸 GIF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인코딩이 잘 되는지에 대한 정말 잘 되는지에 대한 내용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여기 논문의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그 학습된 초마다의 인퍼런스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제가 챗에다가 올렸는데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그 첫 번째 맨 위에 보시면은 수치로 나타낸 거는 아니지만 이제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인코딩한 그 초마다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멀티 레졸루션이라는 게 네. 어떻게 아. 왜 멀티 레졸루션인지 한 번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멀티 레졸루션이라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그리드에서 사실 그리드를 한 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미지 보시면 두 개의 그리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 그리드의 사이즈가 아까 1 나누기 n 무슨 숫자만큼 뭐 이게 16이 될 수도 n이 16이 될 수도 있고 255가 될 수도 있는데 다양한 사이즈의 그리드를 사용해서 멀티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코딩을 처리할 때 네. 그냥 단순히 획일적으로 원본 데이터를 갖고 있는 정보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스케일별로 조금 이미지를 처리한 다음에 정보를 넘겨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약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잘 되는 게 좀 신기한데요. 잘 될 것 같긴 한데. 네. 코드를 봤는데 사실 C++로 짜여 있어서 리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이거 쿠다가 엄청 많이 있던 것 같던데. 네네, 맞아요. 쿠다가 74%라서 혹시 써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노트북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로 써보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혹시 이 인코딩을 쓰면은 그러면은 널프 쪽에서 속도가 더 빠르거나 품질이 더 좋다라는 결과도 말이 있는 건가요? 네, 속도는 확실히
있고 이제 뭐 품질이 더 좋은 거는 PSNR로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학습 속도가 확실히 훨씬 빠르다는 거를 그 테이블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혹시 처음에 그러면 나왔을 때는 사실 동영상 때문에 유명해졌던 건데 혹시 그러면은 이 학습 속도 말고 렌더링 속도에 대한 뭐 실험 내용이나 요런 거는 따로 없었나요? 네, 그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교묘하게. 혹시 그 이쪽 분야는 아니지만 이미지 생성 쪽에서도 저렇게 인코딩을 좀 다르게 써갖고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슈퍼 레졸루션 하거나 하는 태스크 아시는 분 있을까요? 인코딩을 건드는 테크닉은 제가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 너프에 있는 게 퓨리에 인코딩인가 해서 페이퍼가 있고 그 인코딩을 건드린 게 아니고 저런 이제 이미지의 그 다양한 주파수 도메인을 학습하기 위해서 액티베이션 펑션들을 이제 너프 같은 경우에는 렐루처럼 이렇게 렉티파이드 된 액티베이션인데 삼각 사인 기반의 액티베이션이나 요런 것들로 변경을 해서 그런 이제 이미지 복원이나 요런 품질을 올리는 요런 연구들도 꽤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이렌인가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이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렌더링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못 봤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 트레이닝 과정은 세컨즈 단위로 걸리고 렌더링은 10 오브 밀리세컨즈가 1920, 1080 레졸루션으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렌더링도 합치면 상당히 얼마 되지 빠른.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방금 그 코디네이트 인코딩 하는 것들을 에서 보다가 하나 봤던 리포지토리가 있는데 챗에 하나 공유해드렸는데 여기에 몇 가지 그런 코디네이트 인코딩 방식에 대한 것들이 좀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